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단 너네가 첫 번째로 배운 게 뭐였지? 직선의 방정식을 뭐 하는 걸 배웠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 네. 그게 총 몇 가지였게? 네, 네 가지가 있었어요. 좋아. 첫 번째로는 기울기랑 한 점 주어졌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을 a, b라고 했을 때 제곱식이 어떻게 됐지? y는 S A S 마이너스 m. S 마이너스 A 플러스. 자, 이렇게 됐었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점이 나왔을 때였죠. 그럼 두 점이 나왔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가 지금 알아야 되는 상태인 거고. 자, 그러면 도윤 기울기 어떻게 할 거고? C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옳지. 그리고 이어서 하세요. X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x절편 a, y절편 b가 주어졌을 때죠. 얘건 이때 식이 어떻게 되죠? A분의 X 그렇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 옳지.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화요일에 했던 거였죠. 예, 뭐였냐면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a, b를 지나는 직선이래요. 현수식 어떻게 여기서 현수 얘가 뭐였죠? 탄젠트 셀카 그렇지. 탄젠트 세타고 이게 결국 뭐로 바라보면 된다? 피타고라스. 아니, 기울기로 바라보면 된다라고 했지? 네. 자,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됐죠? y는 Y는 A B분의 아니 기울기가 나왔잖아 지금. 탄젠트 세타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정리했었고, 우리가 최근에 배운 게 이제 평행, 그 다음에 수직에 대해서 배웠죠. 자, 평행하면은 뭐가 같다고 했었나? 그치, 기울기가 같았고 뭐가 다르다 했죠? 네, y절편이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평행인 선 두 개를 그렸을 때 y축을 그리게 되면은 y절편이 각각 위아래로 찍히게 되는데 이 둘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치? 자, 그리고 수직이면은 기울기끼리 곱한 게 몇이라 했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 이걸 빠르게 얘기하면은 마이너스 역수하면 된다고 했죠. 주님 만약 영상 안 봤으면은 요거 일단 오늘 외워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기초만 얘기하고 끝났고요. 자, 이제는 심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 심화 과정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직선 두 개를 쌤이 아참 하나 더 복습해야 되구나. 이게 세 번째였네. 두 번째가 따로 있었죠.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게 있었지. 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자, 근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식으로 만들어 보래요. 자, 다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래요.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많아요, 적어요? 하나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우리가 일일이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우리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식을 하나 외웠죠? 네. 그게 뭐였지? 너무 기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됐었죠? 중 하나의 K. 그렇지. 둘 중 하나에 K 곱해가지고 식을 만들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K가 결국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K의 숫자를 대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K를 1을 넣으면 얘가 나오는 거고, 뭐 K에다가 예를 들어 2를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K를 대입함으로써 여기 수많은 직선들을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여기서 절대 결정하지 못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K의 곱해지. 그렇죠. 이 친구는 만들 수 없다 했죠. 자, 이 친구는 만들 수 있나요? 네. K에 몇 대입하면 돼요? 0을 대입하면 됐었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습을 했고, 자,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 평행하고, 이따 책에다가 체크할 테니까 필기할 필요 없어요. 평행하고 수직에 대한 특별한 식이 있어요.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뭐냐면, 자, 두 직선을 우리 아까 정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두 개로 적어볼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자, 근데 이 둘이 첫 번째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평행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둘이 평행하면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 했어요? K가 고 Y절.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만들 거거든.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야겠지. 자, 그럼 이 식에서 y절편부터 해보자. 쉬운 거니까. x에 몇 넣으면 돼요? 0 넣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y절편이 몇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옳지. 자, 그리고 기울기는 바로 x계수 읽으면 안 되죠. 항상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한번 암산해볼까요? y는에서 x계수 읽으면? 마이너스 2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임으로만 얘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얘랑 얘에 대해서 기울기가 평행하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는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이랑 같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충분히.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우변에 a 프라임 분의 b를 좌변에도 똑같이 곱해줄 겁니다. 그럼 좌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 B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 자, 요렇게 이쁘게 만들어 볼겠다 소리예요. 지금 A 짝지었고 B 짝지었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으면요, 결과적으로 이 식이 성립한다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했냐면은 여기서 그냥 찍찍해서 그냥 요거랑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즉 좀 편하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쌤만 방금 이해됐나요? 네. 자, 이번에 y절편은 어떻다고 했나?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라고 하면 다르니까 는 아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양변에 c분의 b 프라임을 곱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 어떻게 되고요? b분의 b 프라임이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C 분의 C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식을 만들었는데 겹치는 게 있지. 어떤 게 겹치죠? 어이구, 잠깐만. 안 겹친다 아직. 자, 양변 역수 좀 할게. 양변 역수한 b 프라임이 분모로 가겠죠. c 프라임도. 자, 다시 보자. 같은 게 보이죠? B 프라임 뭐 b 프라임 분의 b가 똑같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a 프라임 분의 a는 b 프라임 분의 b는 c 프라임 분의 c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 나오는 과정 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따가 너네가 복습할 때 꼭 직접 본인이 해보셔야 됩니다. 또 문제만 뒤따 풀지 말고요. 하나 때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의 평행 조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식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찍찍찍 하고 는 같다 그리고 는 아니다 하면 돼요. 바로 그냥. 그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로 책에는 적혀 있진 않지만 만약에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일치하면은 기울기 어때? y절편도 어때? 그러면 식이 다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이게 일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수직 하나만 합시다. 자, 수직 같은 경우는 수직이 이게 수직이잖아. 그럼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조건을 해볼 거야. 평행할 때 아까 기울기 갖고 y절편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뭘까요? 일단 기울기는 서로 어떨까요? 달라야만 하겠죠. 이해되죠? y절편은요? 예, 저번 시간에 했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했을 때 개념으로 만들어?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 없애버리죠. 그치? 그래서 결국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리면? 기울기가 다르다만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y절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즉 요거 쓸 필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요거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요거 관련된 얘기만 할 거야. 기울기 관련된 얘기만. 근데 수직일 때 조건이 뭐였지? 기울기끼리 곱한 게 옳지. 자, 그러면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랑 또 하나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분의 aa'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양변에 b'을 곱하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AA' 더하기 BB' 0이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수직일 조건입니다. 이게 수직일 조건이에요. 평행이나 일치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수직은 요것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럼 얘네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아까 평행은 쌤이 분수하고 는는 이렇게 하라고 했죠? 수직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하고 더해서 0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식이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방금 같은 조건을 쓰게 되면은 풀이가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의도해서 시험 문제도 꽤나 출제되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평행 조건, 일치 조건, 수직 조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책에서 이제 체크해 보면 36쪽에서 자,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은 A'분의 A는 B'B랑 그리고 C'분의 C는 다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은 A 더하기 BB'을 더한 게 0이다.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고 일치하면은 다 는이다. 라스트로 한 점에서 만나면 기울기 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C'분의 C는 안 쓴다.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다. 요거 쓰면 되겠죠.
이따가 복습할 땐 개념을 꼭 다시 한번 읽고 하셔야 됩니다. 하연이는 이제 그 월 수금회 할 때 꼭 읽고 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했고요. 자, 페이지 39쪽으로 오시면 다시 요렇게 생긴 식, 즉 다 한쪽에 몰려있는 식, 이런 거를 직선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부른다고? 네,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끔씩 쌤이 갑자기 튀어나와, 일반형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일반형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 몇 개가 나온 거죠, 현재? 2개가 나왔는데 서로 뭐 하고 싶대요? 평행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일반형이 나왔을 때 그 평행 조건을 이용을 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왼쪽 오른쪽 적혀 있으니까 뭐 대충 아무거나 하나를 위쪽에다 이렇게 적고요. 이제 찍찍찍 하고 는 해주고 여긴 다르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건 뭐겠어요? 그렇지. 뭐 약분한다 생각으로 해도 돼. 두 번째 거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다시 이게 무슨 식의 형태가 나온다?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나온다.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렇게 식 하나에서 먼저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해 줄게요. 그럼 2a 플러스 3은 a 제곱이 될 거고, a가 몇 개 나오겠네? 그럼 a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근데 문제가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는 안 되겠거든. 누가 안 될까? 3. 눈치 빠른 친구는 3이 안 된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냐? 여기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a분의 1이 3분의 1이 아닌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a가 3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괄호 2번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또 일반형 2개가 나왔는데 서로 뭐가 되고 싶대요, 이번에? 자, 그럼 수직일 때는 어디다 넣는 카운트 하나? 가자. 안녕. 자, 괄호 2번 보면은 다시 수직이 되고 싶었으니까 아까 예거나 식이 뭐였죠? 2개 이렇게 세워서 2개 곱하고 더 1.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은 0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랑 곱한 거, 즉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랑 이 친구 곱한 거 a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한 게 몇인 거다? 0이다라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라 a는 6 또는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양수 a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푸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 2개가 나왔을 때는 평행 조건, 수직 조건, 뭐 더 나아가 뭐 한 점에서 만날 조건, 1차일 조건까지 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따 8시 뒤 그 너네 복습하는 시간 가져갈 때 그때 꼭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방금 쌤이랑 했던 거 직접 증명해 보세요. 그래야 머릿속에 잘 남아요. 이게 단순하게 외우는 거랑 해보고 외우는 거랑은 큽니다, 차이가. 자, 6-3번은 요 얘기만 잠깐 할게. 요거 잠깐 얘기할 건데, 직선이 일단 일반형으로 몇 개가 있어, 현재? 서로 뭐래요? 요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풀 수 있잖아요. 최소한 식 하나 만들어 볼까요? 수직이면? 저거 2개 가지고 식 만들어 봐, 이제. a 플러스 어허.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 얘기할 건 아니고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 C,2라고 했지. 자, 그럼 너네 이 교점이라는 게 요걸 교점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이 교점이 두 직선 위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우리가 점이 직선 위에 있어, 함수 위에 있어. 그럼 그 점을 식에다가 뭐 할 수 있지?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두 번 대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 대입이 가능한 거야. 교점이 C,2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직선에다가 대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직선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식 하나 만들면은 총 몇 개를 만들게 되는 거지? 세 개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문자가 지금 현재 몇 개? 다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설계할 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그냥 이거 나오면 아, 두 번 대입할 수 있다. 익숙해지는 게 좋아서 일부러 따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제목을 먼저 설명할게요. 제목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돼 있는데 너네 어떠한 선분을 이렇게 선분이 있어요. 이걸 수직 이등분 하는 선을 그으라고 하면은 그을 줄 알아요? 아, 몰라요? 네? 너 졸리지? 일어나봐. 자, 여기다가 수직 이등분선 그어봐. 손가락으로. 대충. 아, 됐어. 저리 가. 잘했어요. 아, 잠 깨라고. 자,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라고 하면은 A와 B를 이등분하는 요 점을 찍고 수직으로 그려주시면 요게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근데 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A와 B를 몇 등분하는? 2등분하는 점을 찍고 이 점에 수직한 선을 그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말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등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직도 들어있다라고 이해하면 돼. 저 말 단어 자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쌤 많이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직선의 방정식에서 등장하고 왜 지 혼자 제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이 수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수직이란 말 자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빨리 구할 땐 마이너스 역수라며. 즉 수직이라는 말 통해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이등분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점으로 요 점이잖아, 요 선이잖아, 요 선. 이등분하는 선. 그럼 여기서 A와 B의 이 점은 무슨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기울기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점 얘기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랑 결국 한 점인 거지. 그럼 이 파란색 선의 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쌤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건 알고 계시면 좋아서 그냥 따로 필기 잠깐 하나만 할게요. 수직 이등분선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냥 잡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선분 AB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선분 AB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볼게. 자, 이렇게 체크되는 것까진 이해되시나요? 수직 이등분선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한번 물어볼게. 너네
그냥 막연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중에서 뭐 도형이면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평행사변도 있고 등등 다양한 도형이 있겠죠. 그 중에서 수직 이등분 선이 들어간 성질을 갖고 있는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이 있을까요? 좋아요. 마름모. 마름모의 특징이 이제 두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죠. 근데 또 있어요. 정사각. 그렇죠. 정사각형도 있죠. 또 있어요. 아직 하나 얘기 안 나왔어.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지 수직은 없습니다. 이등분 사각.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 이름이 다시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아무런 한 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하나 찍어볼게. 하나만. 그럼 그 점이랑 A랑 B를 이렇게 잇게 된다면 이때 나오는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잡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언젠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일단 뭐 지금은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두 점 0,4랑 3,1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구하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이죠. 그럼 뭐랑 뭐가 핵심이겠어요? 구할 때 얘들아,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뭐겠어요? 그럼 그 기울기는 어떤 이름을 활용해서 푼다? 여기서 수직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한 점은 중점, 즉 이등분이란 이름 하에 중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중점 구하는 건 쉬우니까 바로 얘기하자. 중점 체크하면 몇 콤마 몇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건데,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이 검은색 선하고 뭐하니까 수직하니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선 검은색 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지? 그럼 검은색 선의 기울기는 0분의 4 쓰고 빼기 3 빼기 1 쓰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확인되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검은색 기울기예요? 빨간색 기울기예요? 검은색 기울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빨간색 기울기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울기 몇이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나왔고 한 점 나왔으니까 뭐 1은 생략해서 씁시다. x 빼기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x 더하기 1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이게 은근 선배들 보니까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나오면은 뭐 잘 못 풀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한 겁니다. 수직에서 기울기 나오고 이등분에서 중점 나오니까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릿속에서 안 되면 이렇게 그려놓고 푸세요. 괜찮으니까. 익숙해질 때까지는 너네가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알죠? 어떻게 됐고요? 됐고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자,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건데, 자, 몇 개의 직선이 등장한대요? 네,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 어떤 걸 언급 안 했냐면,
아, 안 적혀 있던 거구나. 아, 공략 여기 있다. 포인트에 넣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이 얘기를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다시 지금 얘기를 할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위치 관계는 뭐냐면, 일단 기준을 교점 개수로 생각하면 돼. 교점 개수로. 근데 두 직선의 그 위치 관계는 너네가 생각을 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최소 몇 개, 최대 몇 개 나올까 그 케이스를 잡으라는 거야. 그럼 두 직선이 교점이 최소 몇 개일까? 빵개 가능하지. 둘이 뭐 할 때? 없는지 않아.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배울 때 평행이라는 게 등장하는 거야. 최대 몇 개 가능하겠어요? 자, 일치 제외. 왜냐면 일치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여러 개가 무수히 많게 가능하거든요. 한 개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결국 1차 함수라는 걸 방정식으로 바꾸면 1차 방정식인 거잖아. 1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니까? 한 개인 거니까. 그래서 결국 교점의 개수는 0개 아니면 1개 가능한 거지. 그래서 0개에 맞춰서 평행을 배운 거고, 1개에 맞춰서 좀 더 특별한 수직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과 수직을 대표적으로 배워.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교점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유형은 이제 직선이 몇 개 등장하는 거야? 3개가 등장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직선 3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겠죠? 자, 책 보지 말고 너네가 한번 여기 그냥 앞에 그냥 멍하니 보면서 직선 3개를 막 휘황찬란하게 어질러 줘보세요. 그럼 그때 교점의 최소 개수랑 최대 개수를 한번 불러볼까요? 최소 몇 개 가능할까요? 0개 가능할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쵸. 3개가 모두 평행하게 된다면 0개가 가능합니다. 아, 그거 다 적혀 있어요. 적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럼 0개 다음 몇 개 가능할까요? 1개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1개가 돼요? 그렇죠. 한 점에서 3개 다 모두 만나게 된다면 교점이 이때가 1개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몇 개일까요? 2개?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지. 오, 똑똑해요.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으면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됩니까?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 얘들아. 사실 이해하면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죠. 그럼 끝인가요, 이제? 3개도 되지 않아? 네, 3개도 됩니다. 삼각형 느낌으로. 네,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나게 그린다면은 이때는 교점이 총 3개가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괜히 숨기는 표현으로 어떻게 주냐면 이 3개의 공통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3개는 삼각형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안 이루죠. 그치? 근데 얘는 딱 대놓고 뭐가 보여요? 삼각형. 예,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직선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얘네가 뭘 이루지 말래요? 삼각형을 이루지 말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세 직선이 나왔으니까 세 직선의 위치 관계 4가지 중 몇 번을 풀란 소리예요? 1, 2, 3번을 풀란 소리죠. 와! 그래서 1번도 풀려니까 2번도 풀려니까 3번도 풀려니까 케이스가 3개. 많죠. 그치? 근데 총 케이스는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 전체에서 요걸 빼. 요 경우의 수를 빼면 이 3가지 경우의 수만 남겠죠? 네, 그런 식으로도 풀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결국 1, 2, 3번에 등장하는 게
셋 다 평행, 두 개 평행, 셋 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오늘 배웠던 평행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물론 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세 개를 구해주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쌤이 지금 후자로 얘기한 것으로 많이 활용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자, 이거 세 개 딱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 안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왜일까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직선이 평행이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직선이랑 두 번째 직선이랑 평행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보면 이거예요. 너네 이거 막 그 위에다가 아까 찍찍찍 막 이렇게 했잖아. 그게 나중에 숙달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분의 얘 하면 돼. x분의 x 하면 몇이야? 그냥? 1. 얘분의 얘 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둘이 같아요, 달라요? 네, 그래서 평행 안 하는 거죠. 평행한지 안 하는지 알아볼 때 너네가 평소에 어떻게 해? 여기서 기울기 찾고 여기서 기울기 찾아가지고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얘분의 얘하고 얘분의 얘에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둘은 지금 현재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가 제외가 되는 거니까 아싸 개꿀 몇 개의 케이스만 풀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케이스만 풀면 되는 거고 그 두 개의 케이스에서 세 번째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케이스로 먼저 풀 건데 그러면은 마지막 직선에 문자가 들어있죠.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직선하고 평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정할 수 있겠지, A를. 얘도 그리고 두 번째하고 평행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거랑 평행한다라고 치면은 얘분의 얘는 뭐예요? 2분의 1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제? A분의 1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A가 몇이라고 나오는 거야? 2라고 나오는 거야. 기울기 구할 필요 없잖아. 자, 근데 얘가 두 번째 이 직선하고 평행한다고 해보자. 자, 그럼 또 씩 만들어 보면 2분의 1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도 막 계산을 하지 말고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A가 몇이면 돼요? 네, 그럼 바로 A 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씩 풀지 마시고. 그 뭡니까? 3번 케이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케이스만 풀면 되겠죠? 근데 2번 케이스는 뭐냐면 세 직선이 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점인 거죠, 결국? 교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교점이죠. 교점이죠. 자, 근데 그럼 교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문제 없잖아요.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 풀면은 교점 구할 수 있겠죠? 암상 가능하니? y부터 구해봐. y 몇이야? 5올. 둘이 빼면 나오죠. 그러니까 x는 뭘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바보. 얘 넘기면 결국 x랑 y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4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했는데 나머지 한 직선도 그 교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오. 그럼 이게 3분의 40이어야 되거든. 3분의 40이고 이렇게 해서 3분의 40 마이너스 3분의 40 되려면 A가 몇이면 될까? 이거나 3분의 40이어야 되구나. 이거 얘 없애야 되니까. 그럼 A가 몇이면 될까? 3분의 30이구나. 3분의 30이 돼야 되죠? 네, 3분의 30이 돼야 됩니다. A가 몇이면 될까요? A 설마 분수야? 에이씨. 그냥 풀자. 자, 그냥 전체 몇 곱해버릴까? 괜히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랬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 되겠죠? 그럼 A가 총 몇 개 나왔어요? 그 세 개를 다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더해주면 되니까 뭐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5가 나오겠네요. 없어요? 그냥 상수의 값을 모두 구하시고 문제에서는 더하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얘는 별표 딱 하나 정도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필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야, 그럼 이제 말을 바꿔보자. 얘들아, 그럼 응용해볼게.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를 찾으래. 교점이 생긴. 잠깐 스탑.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를 구하래. 그 답은 예를 들어 A에 대해서 얘기했어, 문제가. 범위로 나올까, 값으로 나올까?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 선이 기울기가 다 달라야지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 기울기를 m, 얘 기울기를 n이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m 얘가 1이 아니래. 그럼 1 말고 다 된다는 소리인 거잖아. 그럼 그런 숫자가 값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범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범위로 답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전체 실수 범위에서 어떤 것만 빼면 되겠어요? 요 세 가지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문제가 뒤통수 때리는 문제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이제 답내라 그래요, 범위로.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왜냐면 이 값은 우리가 찾기 방금 문제 풀어봤잖아. 찾기 어땠어요? 별로? 안 어려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A를 찾아요. 그것만 뭐 하면 돼요? 답을 제외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풀었더니 A가 1이었고 두 번째 건 A가 2였고 세 번째 건 A가 3이었어. 그냥 예를 든 거야. 그러면은 이 1, 2, 3은 내 답에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지. 그리고 저거 세 개만 아니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2, 3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게 삼각형을 이루지 말라는 말이 이제 애들이 그래도 연습 많이 하니까 다 너무 잘 푸니까 가끔 뒤통수 후리는 문제로 삼각형은 이룰 땐 어떤데?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인제고는 이 정도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안 나옵니다. 더한 거 나오죠. 그 사람 뭐라고? 뭐라고? 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연습 문제입니다. 야, 요거 잠깐 얘기해 볼래? 아까 삼각형 얘기인데 이번엔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온 거야. 직선 몇 개 나왔어? 3개. 그리고 일반형이 아니지 이거. 그럼 그럴 때는 그 뭐 분수 만들어서 할 필요 없어. 여기 바로 기울기 y절편 이거 바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 뭐래요? 좌표 평면을. 6개의 영향. 그럼 세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어야 6개의 영역으로. 2개 평행이 하나는 뭘 저렇게 빨리 얘기해. 6개의 영역으로 하려면 자, 공부해보자. 셋 다 평행했으면 영역이 몇 개야? 이게 4개인 거야. 좌표 평면이라고 비록 얘기했지만 그냥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좌표축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2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으면 몇 개인 거예요? 6개인 거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6개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여러 개 나온다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6개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2가지 케이스를 풀란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삼각형을 만들지 말라라는 걸로 돌려서 얘기했고 이번에는 좌표 평면 영역 개수로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다 잘 끝났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아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재서봐. 제목 뭐라 돼 있냐? 점과 직선 사이. 네, 쌤은 이걸 줄여서 점직사라고 부릅니다. 재서봐 뭐라고? 점직사라고 불러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직사라고 부르고 이제 얘를 그림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직선 하나를 그려놓고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체크하면은 우리가 거리가 원래 무수히 많이 체크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그렇죠. 가장 짧은 걸 거리라고 하는데 저서 뭐라고 했죠? 수직으로. 네, 수직으로 내린 요 선이 이제 우리의 점직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이제 너네가 좌표 평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든 거야. 여기서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직각삼각형을 쌤이 하나 그려놨는데 자, 이 선이 x축에 평행하고 이 선이 y축에 평행한다라고 하면은 밑변 높이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 이 길이가 2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네가 지금 현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나 대충 아무거나 그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두 선은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두 점 사이 거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지. 즉 삼각형 세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세 변의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 파란색 선만 가지고 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요걸 만약에 밑변으로 했다면 높이인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이 보라색 길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몰라? 몰라. 이제 배운다는 겁니다.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이 길이를 어떻게 보면은 자, 요 직선이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 선을. 그리고 수선이 뭐예요? 요 점에서 수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곳입니다. 얘는. 줄여서 뭐라고? 점직사. 근데 공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생긴 거 어때? 복잡하게 생겼지? 얘 증명도 길어. 그래서 이 증명을 안 할 거야. 원하면 해줄 수는 있는데 쌤이 단연간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설명하고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딱히 쓸모가 없어. 이 증명하는 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 결론 내리고 외워. 너네한테 증명하라, 증명을 막 해줘요. 그럼 너네 결국 뭐 하냐면요, 공식 외우고 있어요. 그 증명 과정은 머릿속에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딱히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따로 증명은 하진 않을 거고, 증명이 궁금하시면 손을 번쩍 드세요. 해드릴게요. 탐구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군요. 자, 그래서 이 공식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점직선을 일반적으로 한 문자로는 D라고 씁니다. 왜 D라고 쓸까요? 거리가 영어로 D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영어로 D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 디스턴스. 디스턴스가 있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 친구입니다. 역시 뭐라고 읽니? 디퍼런스. 디퍼런스. 너네 디프런트 알잖아. 디프런트. 네. 디프런트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이란 뜻이죠. 야, 그럼 중딩 영어니까 모르면 안 되죠. 다른이란 뜻인데 그거의 명사형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명사형으로 하면 다 뜻이 바뀌어요. 차이란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디스텐스 말고 디퍼런스라는 영단어의 맨 앞에 철자인 D를 씁니다. 오케이. 막간에 영어 공부 잠깐 했고요. 자,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 이 공식을 쓰려면 당연히 재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직선하고 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점은 일단 x1, y1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직선은 무슨 형으로 주어져 있어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고, 너네가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일반형으로 무조건 바꿔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쪽을 그냥 몰면 돼요.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돼, 그냥.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재서봐.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x 개수는 뭐니? a죠. y 개수는 b지. 그걸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냥 분모는. 다시 분모는 x 개수, y 개수 제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루트 씌우고.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어렵죠, 여기는. 분자가 이제 이상하지 좀. 이거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다음 근데 바깥쪽에 뭐 돼 있어? 절대 당연한 거예요. 거리인데 음수가 나오면 쓰겄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외우는 방법이 뭐냐? x개수, y개수 제곱해서 쓰고, 이 점을 여기다 뭐 하면 되고 그냥 대입하면 된다 소리예요. 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긴 건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식도 바로 이해됩니다. 원점이 0,0이잖아. 그럼 x개수 a고 y개수 b니까 분모는 이해됐죠? 네. 그리고 분자가 왜 절대값이냐면은 0,0 대입하면 뭐밖에 안 남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절대값 c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리고 원래 요 얘기까지 해야 되지만 요거는 그냥 합시다. 야, 그냥 다 끝내버릴게요. 그냥 풀 수 있네. 푸는 것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럼 이건 다음 시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보기 문제도 없어? 에이씨. 자, 봐봐. 자, 점직사.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점 A, 3과 직선 사이 거리가 몇이래요? 2래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란 소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란 소리죠. 점직사 쓰라고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일반형 돼 있는 거 확인되나요? 네. x개수, y개수 각각 4랑 마이너스 3이죠? 제곱해서 더하면? 25. 제곱해서 더하랬잖아. 루트 하라는 적 없는데 아직. 근데 루트 씌우면 5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점을 여기다 뭐 하면 된다? 대입해라. 예. 그러면 대입하면 절대값 a-6이 되겠죠?
그치? 근데 이 점직사 거리가 몇이래요? 2라고 했죠? 얘가 2란 소리예요. 왜? 나 뭐 안 했어요? 아 4예요? 아 미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값 4a-6이 10이란 소리로 바뀌겠지? 야 그럼 a가 몇 개 나오겠어요? 예, 절대값 풀면 풀마 붙이니까 2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찾으래요? 그럼 양수니까 이거 10 되려면 a가 4면 16 빼기 6 해가지고 10 나오죠? 이미 양수 나왔지? 끝! 답입니다. 원래 풀 때 이렇게 풀죠. 4a-6이 10일 때랑 마이너스 10일 때 풀어서 이항시켜가지고 풀면 되죠. 자 이번에 괄호 2번 직선 3x 더하기 4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서 일반형을 줬죠. 그거에 뭐 하면서? 수직이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뭐래요?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요거에 대한 너네에게 알려주는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꼭 적어주세요, 이거는. 자, 2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거의 첫 번째 평행한 직선을 구해보래요. 썼어? 빠르네. 자, 그럼 너네한테 이제 지금 뭐 한 점은 안 알려준 거예요. 지금 한 점은 우리 취급 안 할 거예요. 현재 지금. 너네한테 그냥 던졌어 이 문제를. 자, 저거의 평행한 직선을 찾으래. 그럼 결국 너네가 필요한 게 뭐야? 기울기랑 한 점이잖아. 근데 한 점은 그냥 알고 있다고 치고 째껴 일단. 그럼 기울기만 남았지. 그럼 너는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평행이니까 같겠지. 그래서 기울기를 찾으려고 무슨 집부터 할 거야? y는으로 정리를 하겠죠. y는으로 정리해서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찾고 하겠지. 네, 그거 알려주려는 게 아니고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의 평행한 직선을 한 방의 식으로 만드는 걸 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일반형이지? 일반형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일반형에서만. 우리가 일반형에서 아까 평행이면 조건이 분수 해가지고 서로 같으면 되는 거였죠. y좌표는 서로 다르고. 그럼 즉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건 적지 마세요. 얘랑 얘가 평행한다라고 쳤을 때 a분의 2랑 b분의 3이랑 같고 c분의 5랑 다르다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둘이 같으려면요 a가요 2고 b가 3이면 돼요. 사실 둘 다 1로 같아지죠. 그치? 그래서 이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할 때 어떻게 바로식 만들면 되냐면 이 x계수 y계수 보이니?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k는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자, 그럼 이 k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한 점을 주겠죠? 그걸 여기다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해서 k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번거로운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인 직선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수직인 직선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라고요? x나 y 계수에 마이너스 붙이고 위치가 보이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x하고 y 있죠. 둘 중 아무거나 개수 아무거나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리를 바꿔줄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럼 우리 수직 조건이 곱하고 더해서 0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곱하고 곱하면 몇 더하기 몇이에요 현재?
6 더하기 6이지. 그러니까 0 안 되지. 근데 한쪽에 마이너스를 띡 붙이면은 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k는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반형에서만 쓸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 빨리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거 꼭 체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하세요. 알겠습니까? X나 Y 둘중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수직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수직 조건을 만족하지.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면 돼. 2쪽에 해도 되고 3쪽에 해도 되고 당연히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이 문제 봐봐. 자, 얘 뭐 한대? 자, 그럼 우리는 뭐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k는 0이라고 바로씩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몇이래요? 1이래요. 그럼 점직사 쓰면 되겠죠? 자, 그럼 D는 바로, 아니 D가 아니라 D가 1이죠 지금. 1은 X계수 Y계수 제곱해서 더하면은 루트 씌우고 5가 될 거고 0,0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K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K는 몇 나오는 거야? 풀마 5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대입하면은 4x 마이너스 3y 풀마 5는 0이라고 바로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마 2개일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쌤이 지금 해설지 풀이는 아예 설명을 안 했으니까 해설지 풀이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해만 하고 난 저렇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봐봐. 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보시다시피 y는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y는 3분의 4x, y절편을 모르니까 플러스 a라고 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양변에 몇을 곱했네? 3을 곱하고 한쪽으로 몰아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그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직사를 쓴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싹 생략한 거죠. 싹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짧아지겠지, 풀이가. 그래서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지? 네. 꼭 알고 써먹어 주시면 돼요. 복습 잘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다? 정점이죠. 실수 K 값의 간격 생산 점 P를 지난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구하는 방법이 항등식 풀듯이 푸는 거죠. 자, 그럼 수치 대입법 할래? 개수 비교법 할래? 수치 대입이 훨씬 편하겠죠? K 몇만 넣으면 돼요? 2개 말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 3. 그렇지. 그럼 바로 XY 구할 수 있겠죠. 그게 정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복습. 문제부터 풀지 말고 개념 복습부터 하고 합시다. 아까 쌤이 그 평행 수직 조건 식 만들라고 해서 식 만드는 거 연습해보라 했었죠. 그거부터 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